예,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엘송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왜 좋은 종목도 많고 분야도 많은데 왜 재미없는 호텔 신라를 선택했냐고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반 동안 주식을 못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고 실물 경제는 아직도 엉망인데 벌써 주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해 있고 뭐잘 나가는 종목은 다 바닥 대비 100% 넘게 올라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살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오르지 못한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코로나 직격탄 맞은 분야를 공부해보자 해서 봤는데, 우선 항공이랑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락다운이 풀려야지 그때 좀 빛이 볼 것 같았고, 그에 반해서 면세점주는 한국, 중국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먼저 발발한 중국, 한국 위주로 똑같이 회복도 더 먼저 되면은 뭐 주가도 그에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해서 면세점주 중에 호텔 신라를 선택했습니다. 예, 개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이름은 호텔 신라지만 사실 면세점 사업이 더 주요 사업이고요. 호텔 앤 레저 부문에서 두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 아니라 뭐 싱가포르, 홍콩, 국제공항에까지 진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BM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이 TR이 트래블 리테일에서 면세점 사업 부문이 우선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호텔 앤 레저가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기 대비해서 금년 1분기는 뭐 비중이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은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여기 면세점 사업 부문이 거의 박살이 난 걸 보실 수 있고, 그에 반해서 호텔 앤 레저가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채웠는데 결국은 둘 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의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에서 면세점의 비중이 90%가량인데, 이거는 같은 면세점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대로 면세점 사업이 턴어라운드가 진입하면은 가장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는 것도 호텔 신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면세점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공항에서 보는 면세점, 외국 방문객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입출국할 때 그렇게 구매하는 면세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알 텐데 사실 실제로 면세점 사업의 그런 수입은 공항 면세점보다 시내 면세점이 더 주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 또 다들 간과하실 수 있는 점이, 면세점 사업이 그냥 물건 떼어서 파는 건데 진입장벽이란 게 아예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글로벌 브랜드들의 MD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건을 얼마나 싸게 잘 사오냐, 물건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오냐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규모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SK, 뭐 두산,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다 손 털고 나가서 지금 롯데, 신라, 신세계 3사만 거의 지속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롯데랑 신라는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2등, 3등이어서 화장품 분야로만 치면은 세계 1, 2위 규모라서 따이공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영업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고 2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돼서 지금 주가는 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비용 측면에서 고정비인 임대료가 계속 발생한다는 건데,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우리나라 뭐 김포공항은 하루 이용객이 거의 뭐 한 자릿수라고 할 정도로 이용객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면세점의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공항은 됐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임대료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반 생각하는 건물 임대료 수준이 아니라 뭐 대략 싸게 감안해도 200억, 300억 이상이 매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1분기 그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트렌드인데 20년 1쿼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싱가포르 공항이나 홍콩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료 산정 기준이 그 여객 수당 단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와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용객이 없으니까 임대료도 까준다라고 해서 임대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호텔 앤 레저 부문은 간단하게 뭐 저희가 아는 신라호텔 서울점, 제주점이 있고
또 약간 저가형 호텔인 신라스테이가 전국에 이렇게 11곳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 두 개만 봐도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종목이고 현재가 저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많이 정상화가 되진 않겠지만 뭐 더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선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번에 4월 28일에 국세청에서 면세점 재고 물품의 제3자 해외 반출 허용이라는 공시가 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면세점의 그 재고 물품, 면세품이라는 것이 사실 세금을 떼고 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규정상 뭐 국내에 따로 이 가격 그대로 팔 수도 없고요. 당연히 해외에도 이 가격으로 팔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세점을 이렇게 밖으로 팔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면세점이 특히나 좀 타격이 컸던 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그냥 들어와서 물건 너네 팔게 해줄게 수수료만 달라라고 하는데 면세점은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안 팔리면 얘네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매출이 발생 안 하는 만큼 재고는 좀 쌓여갈 거고 그 재고들이 또 유행을 타는 것도 있을 거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완전 쓰레기로 전락할 수가 있는 위기였는데 여기 뭐 재고자산이 금방 3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이 지원 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재고 면세품을 국내 판매를 가능하게 해주겠다인데 뭐 저희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썩히지 않고 국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으로 돌려서 너네 팔게 해주겠다입니다. 뭐 여기는 약간 단서가 붙는데 유통 가능한 제품은 6개월 이상 쌓여있는 장기 재고들이고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 수입 통관 절차는 당연히 이제 걸쳐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막 이걸 통해서 이익을 취한다기보다는 이제 현금 흐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면세품의 제3자에 대한 국외 반송 허용인데 사실 이게 좀 하이라이트인데 저희 뉴스 같은 데는 사실 첫 번째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소비자들이랑 관련된 게 첫 번째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면세점에서 이제 국외 반출이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사온 뭐 명품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반송을 하는 것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국외 반송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어가 반송이라서 뭔가 내가 물건을 사온 판매자한테 다시 반품을 한다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 반송이지 제3자에게 이 물건을 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한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유통업으로. 그러니까 해외 명품 업체에서 싸게 사와서 이거를 제3자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그런 판매 유통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기간은 4월 28일, 4월 29일 즉시부터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60%에 도달할 때까지 해서 최장 6개월 동안 허용된다고 하고요. 뭐 4월 29일부터 즉시 시행이 됐으니까 2분기, 뭐 3분기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 대상 물품 같은 경우에 아까 국내 백화점 아울렛에 유통하는 거는 6개월 이상 들어온 지 오래된 좀 장기 재고들이었는데 국외 반송은 별도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어제 랑콤에서 사온 화장품을 바로 내일 중국 따이공들한테 바로 팔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허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5월 10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에서 잠깐 좀 발췌한 건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예전과 다르게 구매자는 이제 항공권에 여권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면세점 업체들은 이렇게 기존에 반품할 때처럼 이제 제3자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자 해외 반출은 재고기한 제한 없이 명품, 화장품 모든 상품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따이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발한 만큼 코로나의 종식도 가장 먼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소비들이 많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못하던 소비를 요즘에 소비가 엄청 터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소비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브랜드 수요는 확대되고 면세점은 뭐 그에 맞게 공급에서도 입맛이 많고 아주 균형이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면세점 전체 매출의 70%가 화장품이고 그 중에 90% 이상을 따이공에서 사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회복되면은 정상 분기 매출의 70%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밑에 이 내용은 최근 신과 함께해서 면세점 유통 관련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중국의 공식적으로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50조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챗 관련해서 뭐 거기서 중고거래라든지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까지 합치면 화장품 시장은 약 100조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실제로 해외 그런 정식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사가는 게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화장품을 다루는 규모로 봤을 때 면세점 우리나라가 1, 2등을 먹고 있기 때문에 따이공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이걸 사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플러스로 중국에서는 6월 18일에 상반기 최대 쇼핑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제3자 허용, 반출 허용 플러스 이것까지 하면 조금 따이공들에 대한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측면에서의 이제 좀 개선 포인트인데요. 아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뭐 사람도 없는데 임대료만 계속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돈도 못 벌면서 돈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그 임대료도 200억 이상으로 엄청 큰 규모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인천공항이랑 면세점 업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심판을 봐주고 있는데 일단은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방향이 제시돼 있는데 일단 이건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임대료 할인이 무조건 될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 인천공항 빼고 대부분 뭐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국내 공항들만 해도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가지고 손님이 없으면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만 고정 임대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임을 엄청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 유명한 면세점 업체들이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 신라나 롯데처럼 시내 면세점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걔네는 공항에서만 버는 구조인데 굳이 인천공항처럼 이렇게 고속으로 임대료를 내는데 들어와서 역마진 내면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점점 잃을 거고 신라랑 롯데를 못 잡으면은 진짜 자칫하다가는 뭐 나중에 빌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협상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는 좀 디테일한 건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호텔신화나 호텔 롯데가 공항에 입점했냐? 첫 번째는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항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가장 뭐 손님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 파워를 세지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키우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공항 입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인천공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호텔 신화나 롯데는 세계 2, 3위 규모가 될 정도 규모가 커졌고 굳이 역마진 내면서 인천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은 공항 쪽에서 협상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합쳐지면은 매출 규모가 한 70%까지 회복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용까지 줄어들면은 영업이익은 70%보다 그 이상으로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은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인데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진핑 방한할 경우에는 중국향 소비재주들이 많이 쏘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해서 추가적인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네, 실제로 4월 대비 5월에 또 한국, 중국 노선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 점점 이제 한국, 중국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 호텔 레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해외를 못 나가니까 다 제주도로 많이 보복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실제로 신혼여행 저 주변에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진짜 신혼여행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제주도로 간다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특히 제주도의 호텔 중에 좀 럭셔리한 대표가 신라 호텔이기 때문에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보다 오히려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재무는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봤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을 바닥이라 생각하고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 적게나마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